예, 열띤 토론 보시고 오셨습니다. 이제 차분하게 경제 소식을 좀 다뤄야 하는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마련하고 있는 저희의 코너입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차분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예, 오늘은 채권 시장과 부동산 PF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불거졌던 이슈 가운데 새마을금고 사태 얘기부터 좀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예, 왜 그렇습니까? 이제 뭐 보도를 저희가 하긴 했습니다만, 예, 한번 풀어보죠. 네. 새마을금고 얘기에서 왜 시작이 되느냐.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7월에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달 초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중에서 새마을금고가 전국에 1,294곳이 있는데 그중에 100군데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바 새마을금고발 뱅크런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4일에 발표를 하고 5일부터 예금이 좀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연체율이 10% 위였던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한 30곳쯤 됐고 10%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랬던 새마을금고는 한 70곳쯤 됐습니다. 이걸 합쳐서 100군데를 현장 검사를 나가겠다 그랬는데 이 와중에 전해진 소식이 뭐였냐면 6월 달에 남양주 동부지점은 이미 문제가 돼서 문을 닫았다. 예. 인근에 있는 지점하고 합쳐야 할 정도로 대출 부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입소문 타고 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하는 지점은 괜찮으냐. 이렇게 소문들이 번져나가면서 이거 연쇄적으로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건데 남양주 동부지점이라는 곳은 6월에 화도 호평지점이라는 곳과 흡수합병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부동산 대출이 부실해졌다. 600억 원 정도에 대한 대출이 제때 수금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괜찮을 거냐.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그동안 부동산 대출 혹은 PF 대출이라고 하는 것에 꿔줬던 돈들이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6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 위로 올라갔다고 하더라. 근데 이게 대부분 부동산 아니면 건설사에 꿔준 돈들인데 6%를 넘어가는 대출 연체율이라는 건 사상 최고 수준이다. 아, 예. 시중은행하고 비교하면 연체율이 한 20배 정도 되는 거고 비슷한 수준의 상호금융하고 비교를 해도 그쪽이 한 2.4% 정도 되니까요. 그쪽하고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거다. 이거 위험하다. 해서 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라 PF 문제 있다. 또 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 팔아서 급전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갖고 있는 채권 갖다 판다. 갖고 있는 주식들 갖다 판다. 해서 주식 떨어지고 채권 시장 교란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예. 그런 연쇄적으로 이렇게 흐름들이 좀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뱅크런, 그러니까 예금을 막 인출하는 사태를 얘기하죠.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었지만 정부가 수습을 했고 그래서 새마을금고 사태는 지금은 수습 국면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수습이라기보다는 일단 미봉이죠. 미봉이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된 건 아니고요. 대증요법으로서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돈이 떼이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돈 떼일 일 없습니다라고 거듭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5일과 6일과 7일에 걸쳐서 대국민 브리핑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런 사태가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설사 새마을금고에 돈이 부족하면 차입을 해와서라도 물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6일 오후 또 7일에는 빠져나가는 돈의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 이게 정부의 발표고요. 일단 돈을 떼이실 염려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근데 근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왜 불거졌느냐. 새마을금고가 여신 심사, 그러니까 대출 심사를 제대로 깐깐하게 하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혹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개발해서 나중에 분양하고 나면 그 돈 받아서 갚게 되는 그쪽에 부실한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니까요. 예. 그거 받아서 해결하기 전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고 예. 여러분이 얼마를 맡기시든 나라에서 보증을 합니다. 안심을 일단 시킨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채권 시장 얘기나 부동산 PF 얘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PF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다시 한번 좀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없는 걸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개발을 해서 나중에 분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맨 땅에 뭔가를 지어서 분양해서 큰 돈 벌면 이거 가지고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빌려주는 거니까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 계획만 가지고 이 빈 땅에 빌려주는 돈이니까 사실 금리를 좀 높게 쳐서 대출이 나갈 수 있겠죠. 대신에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좀 믿을 만한 건설사, 큰 회사들, 또 든든한 사업 계획 이쪽에 빌려주겠지만 이금융권이나 증권사, 보험사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건설사, 그리고 사업 계획이 상대적으로 좀 위험해 보이는 것들에 대출이 나갈 가능성이 크니까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이런 곳들은 상대적으로 좀 위험 부담이 크고 금리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장에 대출을 많이 해준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됩니다. 예, 새마을금고가 그렇게 부동산 PF 대출을 많이 해줬고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죠. 부동산 경기가 워낙에 안 좋고 이거랑 연관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돼 있는 이런 방식의 대출이 50조 원 이상이고요. 아,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에서만 이런 방식으로 빌려준 돈이 50조 원 이상 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고요. 예, 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픽을 통해서요. 증권사의 연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저축은행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5% 위로 올라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저 부분을 들여다보고 저거 관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저 말이 이제 부동산 PF로 대출을 해줬다가 지금 못 받고 있다 이 얘기죠 지금. 네, 그게. 수금이 제때 안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새마을금고나 이금융권이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은행권에서는 이거 위험하다 싶으니까 슬슬 발을 빼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부터. 그런데 이쪽에 발을 빼면 어디선가 돈을 꿔야 하니까 이금융권에 이자 더 낼 테니까 꿔주세요 하고 이쪽으로 손을 뻗었겠죠. 그럼 예. 새마을금고가 뒤늦게 이 시장에 들어가서 좀 더 크게 물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저축은행은 지금 4.07 이렇게 나와 네. 있고 증권은 15.88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GS건설 얘기로 이제 좀 우리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본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GS건설이 엊그제 보도를 보면 이제 그 부실공사 때문에 다시 전면 재시공한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많은 비판을 받았던 그 시공사가 바로 GS건설인데, 근데 이것과 이제 또 부동산 PF 어떻게 좀 연관을 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지. 일단 GS건설의 경우에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예, 그렇죠. GS건설은 그 이번에 문제가 된 주차장이 무너진 검단 아파트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이번에 다 부수고 다시 짓겠다고 한 그 검단 아파트의 경우에는 25개 동 1,666가구를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비만 줄 잡아서 5천억 원, 철거 비용만 2천억 원, 그리고 여기에 원래 올해 12월에 입주 예정이었으니까요. 이분들이 어디에선가 더 살게끔 하는 데 들어가는 기타 등등의 비용들을 다 더하면 대략 1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아,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올해 3월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유동성이 대략 3조 6천억 원 정도 되니까 당장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 회사가 진작에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그 올해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이 이미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아, 예. 이런 올해 것- 안에. 그렇죠. 예.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 음. 이거 시장에서 다시 다른 돈을 당겨와서 그 만기를 뒤로 미루든지 올해 안에 갚든지 해야 되는 돈이 벌써 1조 2천억 원인데 네. 추가로 나가야 되는 돈이 1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공기가 적어도 5년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 앞으로 돌발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가야 할 돈은 늘어날 테고 갚아야 할 돈은 만기가 다가오니까 이게 일단 감당이 될 거냐. 그리고 아직 정부에서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가 뭐 영업 정지가 될지 예, 어떨지 예. 모르겠는데 8월에 그 행정처분이 떨어지고 나면 이 회사가 추가로 돈을 꿀 수 있을 거냐. 또 앞으로 사업 수주가 가능할 거냐. 이거 예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돈이 들어올지
일감이 들어올지 아무것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갚아야 할 돈들 그리고 PF 관련해서 이 회사가 지급 보증한 것들이 있어요. 그 GS가 가지고 있는 PF 지급 보증이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이 88%는 미착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것들이 지급 보증이라 하면 GS건설이 보증을 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GS건설이 이 PF를 못 갚을 경우에 해당 사업장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GS가 물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 예. 다른 건설사에게 보증을 서줬다는 얘기가 됩니까?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하든 여기에서 공사가 진행될 때 돈을 당겨온 그것과 관련해서 예. 시행사가 돈을 당겨오게 되거든요. 네. 그걸 이 시공사의 시공력을 보고 돈을 꿔주게 되는데 예. GS가 보통 이름 있는 시공사를 보고 금융회사는 돈을 꿔주게 되는데 GS 이름값을 보고 꿔준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GS가 가지고 있는 지급보증분 전체의 88%가 아직 시작도 안 된 공사라는 삽도 거예요. 안 떴다.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건설 경기 말씀드린 대로 예, 굉장히 예. 어렵고 건설 단가 굉장히 올라가고 금리는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성을 보고 꿔주는 돈이라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시작 안 됐고 회사에 대한 믿음은 땅에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기가 뒤로 밀린다. 그럼 이자 비용이 훨씬 올라가겠죠. 88%가 미착공인 상황에서 이게 조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GS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돈 나갈 일만 늘어나는데 정말 돈 나갈 일만 있네요. GS건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죠. 그게 이제 GS건설만의 문제로 끝나겠느냐. 은행이나 뭐 다른 영역에 어떤 여파를 미치겠느냐. 이 부분은 뭐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GS에 꿔준 금융회사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회사채 발행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신용도도 있을 테고 이와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사업장들 이런 것들 계속 순항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문제가 될 테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회사채를 막 발행한다. 회사채 시장에서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회사채는 이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다 얘기죠. 네, 이게 예. 회사채가 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발행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회사채 시장의 금리가 급등을 한다면 이게 대출이자를 올려놓는 연쇄적인 효과로 이어질 테고 시장 자체가 교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 예. 다른 한편에서는 건설사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겁니다. 예. 그러면 GS건설은 도급순위 5등 안에 들어가는 1군 건설사인데 예. 이 회사도 이럴 정도면 다른 중소는 오죽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돌겠죠. 아. 연쇄적으로 건설사들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정부 당국에서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좀 일단은 궁금한데. 예. 지금 채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금고에서 내놓는 물량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이달에만 그 채권이 그 뭐 금융채, 뭐 통한채 포함해서 그쪽에서 내다 파는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들이 지금 한 3조 원어치 이상 시장에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GS가 만약에 급전이 필요해서 뭔가를 내다 판다, 시장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고. 새마을금고는 지금 채권을 왜 발행하고 있습니까?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예. 가지고 있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사람들이 내 돈 내놓으시오 했을 때 예금을 예. 내주려면 아, 예.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내다 팔 수 있는 걸 일단 갖다 파는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매도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다. 네, 예. 새마을금고 측은 부인하는데 그런 것으로 시장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뭉터기 물량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물량이 나오고 GS가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시장이 당분간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 두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PF, 금융사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지금 뭐 오늘 내일 뭐 나아질 것 같진 않으니까 그렇죠. 이게 참 안개 속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도 비싸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